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서요. 구글 컬앱 노트북을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 파일 제목을 바꿔볼게요. 저희가 지난주에 17번까지 한 것 같고요. 파이썬 18번이라고 하고요. exercise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컬앱 노트북을 만드신 분은 여기 연결을 해주세요. 연결을 해주시고요. 네, 준비 다 되셨죠? 자, 무엇을 해볼 거냐면 여러분들 저희가 그 if 조건문을 다룰 때 가위바위보 게임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유저한테는 1번, 2번, 3번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라고 하는 거를 물어보고요. 그래서 1, 2, 3 숫자 중에 하나를 1, 2, 3 숫자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코드를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한테는 1, 2, 3 세 개의 숫자 중에 하나를 랜덤 넘버로 만들어내서 사용자가 선택한 숫자와 컴퓨터가 랜덤 넘버로 만들어낸 그 숫자를 가지고서 가위바위보 결과를 결정하는 그런 코드를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자, 그 코드를 조금 저희가 게임 다음 게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랜덤 모듈을 먼저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모듈 임포트 해주시고요. 자, 기능 설계를 먼저 좀 해볼게요. 기능 설계를. 텍스트를 해서 자, 저희가 오전 중에 할 내용은 어떤 거를 할 거냐면 보통 가위바위보를 단판에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뭐 3판 양승 아니면 5판 3승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2번 먼저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면 뭐 3번 먼저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 그죠? 네, 그래서 무엇을 해보려고 하냐면 이런 거를 해보려고 해요. n 선승 이제 가위바위보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컴퓨터가 n번 먼저 이기든 아니면 사람이 n번 먼저 이기든 그거를 하려고 해요. 아니면 조금 간단하게 할까요? 조금 간단하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3선승제로 할까요? 사람이 3번 먼저 이기면 끝나는 거. 아니면 컴퓨터가 먼저 3번 이기면 끝나는 거. 근데 게임을 몇 번 해야 될지는 몰라요. 그쵸? 3번 만에 사람이 3번을 다 이겨버려서 게임이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계속 비기다가 비기는 횟수가 여러 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계속 비기다가 뭐 컴퓨터가 3번 이겨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3번 만에 끝날지 5번 만에 끝날지 10번 만에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끝나는 조건은 사람이든 컴퓨터든 누군가가 먼저 3번을 이기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우선 게임 종료 조건. 게임 종료 조건은 뭐 사용자 또는 컴퓨터
중에서 누군가 먼저 3번 이기면 게임 종료를 하려고 해요. 자, 이게 게임 종료 조건이고요. 저희가 가위바위보 게임을 만들었던 것처럼 사용자, 그러니까 사람은 1, 2, 3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1은 가위, 그 다음에 2는 가위, 그리고 3은 보. 1, 2, 3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인풋으로 1, 2, 3 중에 숫자 하나를 받아들이는 거죠. 1, 2, 3 중에 숫자를 하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컴퓨터는 난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1에서부터 3까지 난수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겼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코드가 있어야 돼요. 자, 이거를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공부했었던 모든 내용을 다 사용을 할 거예요. 변수 선언 방법, 조건문, 반복문, 예외 처리, 함수 만들기. 저희가 한 게 딱 그거잖아요. 기억나세요?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한 게 뭐였었냐면 변수 선언, 데이터 타입, 뭐 리스트, 딕셔너리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뭐 조건문, if, else, 그죠? 반복문, for, while, 그렇죠? 함수 만들기. 뭐 데이터 타입에는 뭐 리스트, 딕셔너리 뭐 이런 거 있었고, 함수 만들기 전에 예외 처리도 있었죠. 예외 처리. 이 정도가 아마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한 내용이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사용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리고 뭐 가위바위보에서 한 게임에 대해서 누가 이겼는지라고 하는 그런 거는 우리가 이미 수업 시간에 다 다룬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저희가 틀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면 될까 하고서 프로그램을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프로그램 설계는 밑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코드셀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선 게임을 한번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게임을 시작해서 사용자는 가위, 보 선택을 하는 코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은 저는 한글로만 다 작성하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변수를 선언하고 그 함수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용자는 가위바위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 2, 3 이외에 다른 거는 입력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조건문을 할 때는 try
except 구문을 사용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때는 1, 2, 3 이외의 다른 숫자들이 입력될 수도 있었어요. 입력될 수도 있었는데 1, 2, 3 이외의 다른 숫자가 입력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기능까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1이나 2나 3,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컴퓨터는 역시 마찬가지로 난수를 생성해서 저장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도 1, 2, 3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사용자도 1, 2, 3 중에 하나가 될 거고, 컴퓨터도 1, 2, 3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누가 이겼나 하고 를 결정할 수가 있겠죠. 한 게임에 대해서 사용자가 1, 2, 3 중에 숫자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컴퓨터가 1, 2, 3 중에 숫자가 하나가 있을 테니까 누가 이겼나 라고 하는 거를 게임 결과를 알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사용자 대 컴퓨터의 게임 결과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이 게임 결과를 어떻게 설계할지는 조금 있다. 게임 결과를 뭐 문자열로 전달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뭐 숫자로 전달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자, 여기까지는 한 게임에 대한 결과잖아요. 가위바위보를 한 번 했을 때의 결과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3선승제의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3선승제의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게임 결과를 기록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용자가 이겼으면 사용자 이긴 횟수에 더하기 1. 만약에 컴퓨터가 이겼으면 컴퓨터가 이긴 횟수 더하기 1.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3번 누군가가 먼저, 사용자든 컴퓨터든 누군가가 먼저 3이라고 하는 3번 이겼다라고 하는 숫자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어떻게 반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반복. 사용자가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컴퓨터가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 선택한다. 게임 결과를 알아낸다. 이건 한 게임에 대한 결과. 그래서 누가 이겼는지를 기록하는 거죠. 사용자가 이겼으면 사용자가 이긴 횟수에 플러스 1. 컴퓨터가 이겼으면 컴퓨터가 이긴 횟수에 더하기 1. 그죠? 만약 사용자 윈이면 사용자 이긴 횟수 플러스 1. 횟수가 맞겠죠. 그렇지 않고 컴퓨터가 이겼으면 컴퓨터 이긴 횟수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반복은 언제까지 반복하면 될까요? 사용자가 이긴 횟수나 혹은 컴퓨터가 이긴 횟수가 3이 되면 둘 중에 하나가 3이 되면 반복을 종료하는 거죠. 맞아요? 만약에 사용자가 이긴 횟수가 3이거나 또는
컴퓨터가 이긴 횟수가 3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복을 종료하면 되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구조 아닐까요? 자, 일단 한 게임을 하는 거죠. 한 게임을 해서 그 누가 이겼는지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이겼으면 사용자한테 더하기 1. 컴퓨터가 이겼으면 컴퓨터가 이긴 횟수에 더하기 1. 그러면 게임을 종료할 수 있을지 종료할 수 없을지라고 하는 거를 결정할 수가 있겠죠. 무한 반복을 하다가 사용자가 3번 이기거나 아니면 컴퓨터가 3번 이기거나 누군가가 먼저 3번 이겼으면 반복을 종료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복을 종료한 다음에 이 최종 결과를 출력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3번 먼저 이긴 게 누구다? 사용자가 먼저 3번을 이겼다. 아니면 컴퓨터가 먼저 3번을 이겼다. 라고 하는 그런 최종 결과를 출력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자, 로직 이해되세요?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사용자가 1부터 3 사이에 있는 숫자를 하나 선택하게끔 컴퓨터가 선택을 하게끔 그 다음에 이 사용자와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그 변수값을 가지고서 게임 결과를 알아내요. 그래서 그 게임 결과가 사용자라면 사용자가 이긴 거라면 아니면 그 게임 결과가 컴퓨터가 이긴 거라면 이렇게 할까요? 게임 결과가 사용자 윈이면 아니면 게임 결과가 컴퓨터 윈이면 비긴 경우는 더하기 1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물론 게임 결과가 사용자가 이기는 경우가 있고 컴퓨터가 이기는 경우가 있고 비기는 경우가 있지만 비기는 경우는 우리는 게임을 계속 반복만 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 어디에 이긴 횟수에 더하기 1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게임 결과가 사용자가 윈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면 사용자가 이긴 횟수에 더하기 1. 게임 결과가 컴퓨터 윈이라고 나오면 컴퓨터가 이긴 횟수에 더하기 1. 이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를 계속 하면서 사용자가 이긴 횟수가 3이 되거나 또는 컴퓨터가 이긴 횟수가 3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만 먼저 만족을 하면 전체 조건을 빠져나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3선승제의 가위바위보 게임이 되지 않을까요? 네, 이해되십니까?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함수들을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이제 함수로 만들 거예요. 전체적인 구조는 이런 구조가 되게끔. 구조는 되게 간단하죠. 한 10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공백 빼고 나면 전체 구조는 10줄밖에 안 되는 코드예요. 그렇죠? 요거 어떻게 할 건지, 요거 어떻게 할 건지, 요거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만 조금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를 함수로 만드는 거예요. 함수로. 아, 가위바위보 선택하게끔 하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위쪽 중간에 첫 번째 셀하고 여기 밑에 셀하고 중간에다가 코드 셀을 추가를 할게요. 자, 우리가 필요한 함수가 뭐냐 하면 우리는 함수를 정의를 해야 돼요. 어떤 함수를 정의를 해야 되냐면 사용자의 가위
가위보 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요 부분. 사용자의 가위바위보 선택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으면, 그런 함수가 있으면 여기 사용자가 되면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자, 여기서 주된 기능은 뭐예요? 이 함수의 주된 기능은 뭔가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다. 입력을 받는다. 그러니까 키보드로 입력을 받는 거죠. 키보드 입력을 받아서 1, 2, 3 중에 하나를 리턴하는 함수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입력을 받아서 1, 2, 3 중에 하나를 리턴할 수만 있으면, 그러면 사용자라고 하는 변수에 1, 2, 3 중에 숫자 하나가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끝나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볼 점은 뭐냐면, 사용자가 1, 2, 3 이외에 다른 숫자를 입력했는지, 아니면 숫자가 아닌 문자열을 입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에러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사용자가 문자를 입력하면 안 돼요. 숫자도 1, 2, 3 이외에 다른 숫자를 입력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함수에서는 예외 처리를 해서, 힌트를 좀 드리면, 예외 처리라고 하는 거는 try, except 구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외 처리를 사용해서 반드시 1, 2, 3 중에 하나만 리턴하게끔 하셔야 돼요. 문자열이 입력되면 다시 한번 사용자한테 문자열을 입력하면 안 돼요. 숫자를 입력해야 돼요. 라고 알려줘야 되고, 뭐 숫자를 입력했더라도 1, 2, 3 이외에 다른 숫자가 입력이 됐다면 사용자한테 1, 2, 3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알려줘야 되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밑에서 결과를 계산할 때 에러 없이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함수로 만들게 되면 여기 한 줄이 끝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코드셀을 추가를 할게요. 또 어떤 함수가 있으면 좋겠냐면, 하기 전에, 자, 이 함수는요, 만약 이런 함수를 우리가 만든다라고 했을 때 파라미터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용자가 1, 2, 3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전달받아야 될 아규먼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해야 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의 코드를 만드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input
입력하세요 하고서 그 결과를 int로 변환하겠죠. 그래서 그걸 변수에다 저장을 하겠죠. 맞아요? 그런 다음에 return 입력받은 값을 리턴하면 되잖아요. 제대로만 입력이 됐다면 1, 2, 3 중에 하나만 제대로 입력이 됐다면 문자 1이나 문자 2나 문자 3을 int로 변환해서 정수로 변환해서 그 값을 리턴하면 끝이잖아요. 예외 처리는 일단 건너뛰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1, 2, 3 중에 하나 입력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 입력한 값을 숫자로 변환해서 숫자로 변환한 값을 리턴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파라미터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파라미터는 필요가 없죠. 뭐만 있으면 돼요? 리턴 값만 제대로 만들어서 리턴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턴 해주게 되면 그 리턴 값이 여기 변수에 저장되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되세요? 그래서 여기 제 생각에는 함수 이름을 뭐라고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이 함수는 파라미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라미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괄호라고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기능을 쭉 수행한 다음에 return 문장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1, 2, 3 중에 하나를 return을 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함수는 파라미터는 필요가 없고요. 파라미터는 필요가 없고 return 값만 있으면 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런 함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첫 번째 줄까지가 끝났을 거예요. 첫 번째 줄까지가 끝났을 거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컴퓨터의 가위, 바위, 보 선택이 되는 그런 함수잖아요. 자, 여기서는 입력받을 필요가 없죠. 컴퓨터한테 뭔가를 입력해라 라고 할 필요는 없고 얘는 뭐예요? 1, 2, 3 중에 하나를 랜덤하게 리턴만 하면 되는 거예요. 1, 2, 3 중에 하나를 랜덤하게 리턴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수를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난수를 리턴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들어진 난수를 리턴하기만 하면 그게 컴퓨터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생각해 볼까요? 파라미터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함수가 해야 될 일을 생각을 해보면 그쵸? 여기서도 필요가 없어요. 파라미터가 필요가 없어요. 난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달받아야 될 값이 필요한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파라미터는 필요 없어요. 대신에 리턴 문장은 있으면 돼요. 그렇겠죠? 리턴 문장은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 두 번째가 끝날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자,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사용자라고 하는 곳에 1, 2, 3 중에 숫자 하나가 들어갔을 거고요. 컴퓨터라고 하는 곳에 1, 2, 3 중에 하나 숫자가 들어갔겠죠. 그럼 사용자 1, 2, 3 숫자하고요. 컴퓨터 1, 2, 3 숫자하고 그거를 가지고서 게임 결과를 한 게임에 대한 결과를 리턴해 줄 수 있는 함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리턴하면 안 되는데. 자, 이거는 생각을 해보죠. 이거는 사용자가 무엇인지, 사용자 선택. 다시 얘기하면 그 사용자가 가위바위보 중에서 무엇을 선택을 했는지, 1, 2, 3 중에 무엇을 선택을 했는지, 그 다음에 컴퓨터 선택, 가위바위보, 1, 2, 3이죠.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를 전달받아서 누가 이겼는지를 리턴하는 함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함수면 되지 않을까요? 게임 결과를 알아내려면 사용자가 1, 2, 3 중에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컴퓨터가 1, 2, 3 중에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결과, 컴퓨터 사용자가 이겼느냐, 컴퓨터가 이겼느냐를 리턴할 수 있겠죠. 아니면 비겼느냐를 리턴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 함수는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파라미터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용자가 무엇을 했는지, 컴퓨터가 무엇을 선택을 했는지라고 하는 거를 전달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리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파라미터는 사용자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1, 2, 3 중에 하나. 숫자 1, 2, 3 중에 하나가 사용자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전달되면 되는 거고요. 맞아요? 사용자라고 하는 변수에는 1, 2, 3의 파라미터에는 1, 2, 3 숫자 3개 중에 하나가 전달되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컴퓨터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도요. 1과 2와 3 중에 하나가 전달되면 되겠죠. 첫 번째 파라미터의 사용자가 무엇인지, 가위바위보 중에 무엇인지라고 하는 숫자 하나가 전달되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에 1, 2, 3 중에 하나가 리턴이 되면 되겠죠. 전달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리턴은 무엇을 하면 되냐면 만약에 사용자가 이겼으면 사용자, 유저, 컴퓨터가 이겼으면 컴퓨터, 비겼으면 타입,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리턴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용자가 이겼나, 컴퓨터가 이겼나, 아니면 비겼나 중 하나를 리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두 개는 파라미터에 대한 얘기고요. 파라미터 두 개를 전달을 받아서 유저나 컴퓨터나 혹은 타입, 비겼다 라는 것 중에 하나를 리턴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함수가 있다면 여기에서 게임 결과를 저장할 수가 있겠죠. 게임 결과를 저장해서 그 게임 결과가 사용자인지 컴퓨터인지에 따라서 이런 로직을 수행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 로직을 수행을 했으면
그 게임을 반복문을 종료할 건지 종료하지 않을 것인지도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함수를 한 3개 정도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자가 가위바위보를 선택하는 그런 함수, 컴퓨터가 가위바위보를 선택하는 함수, 그 다음에 요 값을 가지고서 게임 결과를 계산해내는 함수. 나머지는 로직 다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렇게 해서 언제 게임을 종료를 해야 될지 라고 하는 큰 틀은 제가 다 만들어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것들을 채우시면 되겠죠. 변수가 필요하면 변수를 선언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이게 필수일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필수일 것 같고, 아니면 여기에서 뭐 출력문 하나 정도를 더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사용자와 사용자 대 컴퓨터가 선택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컴퓨터가 난수로 생성돼 버리면 여기 숫자가 뭔지 알 수 없잖아요. 뭐 사용자야 1, 2, 3 중에 하나를 입력을 할 거니까 뭐 사용자가 무엇을 선택을 했는지는 알 수 있겠지만 난수가 생성된 결과를 출력하지 않으면 컴퓨터가 무엇을 선택을 했는지, 가위바위보 중에서 무엇을 선택했는지는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게임 결과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라도 출력문이 하나가 있으면 뭐 더 좋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요것도 뭐 가능하다면 함수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 전체적인 틀,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라고 한 전체적인 틀에 대한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은 없으신 것 같군요. 네, 그러면 40분까지 쉬는 시간 갖고요. 쉬는 시간들 가지시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시간을 충분하게 드릴게요. 충분하게 드릴 테니까 한번 지난 2주 동안 여러분들이 학습하신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이거를 한번 쭉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